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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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저는 뒷방 상영관의 나물. 수카. 아임입니다. 와. 저희가 그 줌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서 오디오가 물리거나 버퍼링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의 녹음 상황을 조금만 듣는 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영화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인데 저희가 아까 리허설을 하면서 뒷방도 통신이 되나요?로 농담을 했었어요. 통신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근황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수카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랑 같이 전시회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겠다. 네, 원래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려고 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거기가 예약제로 바뀌어가지고 당일이나 전날에 예약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갈 수 있는 전시가 뭘까 하다가 팀랩이 동대문 그 DDP에서 하는 전시를 다녀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전시를 보고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은 아쉬웠지만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문화생활이라서 좋았어요. 뭔가 잊고 있었던 그런 전시의 재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할까? 올해 들어서 저는 막 연극도 못 보고 전시도 많이 못 보고 너무 저도 아쉬운 올해가 이게 시기. 처음이었어요. 진짜 부럽다. 저는 네. 사실 행복하지 않지만, 사실 이 녹음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기쁨이라고,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 감동. 근데 저에게 약간 기쁨을 주입하려고, 행복을 막 주입하려고 되게 행복한 노래들만 많이 듣고 요즘 그랬거든요. 요새 캐롤 들어도 그래서 되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캐롤을 11월 초지만 아직 캐롤송을 엄청 많이 듣고 있고 제임스 브라운의 펑키 크리스마스라고 되게 옛날에 나온 오. 앨범이 있는데 뭔가 되게 펑키하면서 재즈풍이기도 하고 R&B스럽기도 한 그 제임스 브라운 스타일로 한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되게 많이 들으면서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장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캐롤을 들었는데, 뭐 오, 들었어요? 역시. 저기 사과 뮤직에서 음. 그냥 캐롤 스테이션 찾아서 아무거나 틀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다시 생각한 게, 어, 어떻게 캐롤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근데 그게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되게 약간 오래된 향수를 막 불러일으키면서 되게 오묘한 행복감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 전생부터 내가 크리스마스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그 기억들이 쌓여서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오. 그리고 저번 주에 등산을 갔다 왔어요. 아, 맞다. 원래는 북한산을 가려다가 비가 와가지고 그냥 좀 낮은 언덕은 아니고 산이긴 하지만 근데 그 익숙한 산길을 좀 벗어나서 되게 낯선 길목들을 골목골목 산골목도 골목이라고 하나? 어쨌든 산길을 여기저기 다녀서 되게 새로운 풍경들이 가을로 완연한 모습을 만끽하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하루를 보내다 왔어요. 좋다. 가을 냄새가, 저는 겨울 냄새도 되게 좋아하지만 가을에 그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를 정말 그냥 자유롭게 마시고 싶은데 요즘 밖에 나가면 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 아쉬웠어요. 그, 빨리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저의 근황은 여기까지. 음. 그러면 저희 홍보 타임 먼저 가진 다음에 영화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인스타그램 뒷방 상영관 또는 100 언더바, 2 언더바, 더 언더바 시네마로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연이나 질문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시고 싶으시면은 에스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팟캐스트 공지사항이나 인스타 프로필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asked.kr/duitbang 가 주소고요. 아니면 팟캐스트 댓글, 인스타 DM이나 댓글, 아니면 나는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갑자기 불쑥 불현듯 계절을 타고 불어온다 하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back 언더바 to 언더바 the 언더바 cinema 네이버.com입니다. Back to the cinema죠. 와, 오늘도 깔끔한 홍보. 감사합니다. 하하. 그러면 저희 뒷방 상영관 112번째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로 넘어가 볼게요.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이 원 제목인데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이거 그 사랑도 리필이 되나요인가?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 네네.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좀 흥하고 제목도 유명해지면서 뭔가 이 영화도 좀 이렇게 홍보가 잘 되고 관객을 많이 끌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번역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럴게요.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이 훨씬 좋은 제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영화 선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영화는 저희가 예전에 그녀 영화 녹음을 했을 때 아마 조금 언급이었던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 예전에 소피아 코폴라 영화 천연사살 소동을 먼저 했었어요. 그때도 살짝 언급이 됐었기도 하고, 저랑 나물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서 라임도 그녀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우리 언젠가 이거를 한번 주제를 길게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 그 뭔가 이렇게 가을바람 불어오고 하니까 요즘에 저 이 영화가 진짜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어울려 요새랑. 그래가지고 하기 되게 너무 호텔방에 갇혀 있는 좋은 것도 어울려. 자가격리 영화. 어. 아니야, 그래도 얘네들 밖에 막 다 나가서 놀 거 놀잖아요. 근데 저 가끔 요즘은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마스크를 안 하고 있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주인공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나갔잖아? 막 이러면서 괜히 갑자기 걱정하고 잠재의식까지 다 마스크가 점령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마스크 안 한 사람 보면 불안해. 일단 본격적인 영화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영화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라는 대부와 무슨 유명한 영화들의 감독이신 분의 딸이죠, 소피아 코폴라가. 그쵸, 그쵸. 사실 커리어가 이 정도로 좋기 힘들잖아요. 막 한 살 때 이미 대부 출연 막 이런 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약간 영화계 로얄 패밀리 같은 느낌도 있고 막 그런 것 그죠,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명성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또 아버지와는 또 다른 영화 세계를 잘 구축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맞아,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저희 뒷방이 사랑하는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진짜. 사랑해요. 블랙 위도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 그 약간 촬영이 밀렸다고 하지 않았나? 개봉이 밀린 건 촬영이 밀린 거죠, 개봉이 아무튼. 밀린 건가? 그리고 이제 그 밥 해리스 역할로 나온 빌 머레이 배우님이 계시죠. 그쵸. 빌 머레이는 워낙 유명한 코미디 배우이기도 하고 고스트버스터즈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또 막 제가 찾아보니까 SNL 꽁트에도 엄청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SNL 사단 출신이신가 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SNL 출신 배우들이랑도 교류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팀 버튼의 영화 에드우드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오, 진짜 되게 에드우드 매력적으로 좋아하시는구나. 나와요. 에드우드, 네. 저만 좋아하는 건가? 아무튼. 에드우드 음, 조니 뎁 나온 영화 맞아요? 맞아요. 조니 뎁이 주인공 에드우드로 나오고, 빌 머레이는 약간 그 에드우드의 친구? 트랜스젠더였나? 뭔가 멕시코에서 수술을 받으러 갔었는데 잘 안 됐던 게이 친구로, 게이 친구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오, 거기서도 연기 너무 봤어요. 잘해가지고. 저는 사랑의 블랙홀. 아, 맞아요. 그죠. 그걸로도 유명하죠, 원래. 맞아, 맞아. 저 약간 빌 머레이 유머 코드랑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 음. 진짜 유명한 영화에 엄청 많이 나오셨네. 근데 좀 되게 네. 이분이 까탈스러우시대요. 아, 진짜? 그래서 무슨 자기의 어떤 번호가 있는데 거기로 전화를 하면 약간 그러니까 그 제안을 넣기 위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 응답기에. 그럼 이제 메시지가 어허. 쌓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이 간택을 하시는 거죠. 그 중에 음, 답변을 할 것만. 거의 뭐, 왜 그런 반응이지? 그런 빌 머레이의 이 영화도 선택을 받은 건데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가 빌 머레이의 그 최고로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최고로 좋아하는 필름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이게 언제 시기를 부럽다. 기준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되게 진짜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랑 되게 잘 맞는다고 느끼셨던 것 같은 게 그 보시면 넷플릭스에서 둘이 같이 한 크리스마스 특별 쇼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또 올해 이제 무슨 애플 스트리밍 플랫폼이 런칭 됐잖아요. 거기에서 올해도 온더락스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랑 같이 한 영화가 개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피아 봐야겠다. 코폴라 님도 빌 머레이를 위해서 이 작품을 쓰셨다고 하네요. 빌 머레이가 즉흥 연기를 한 부분이 엄청 많대요, 영화 안에서. 거의, 그니까 진짜 자기 그대로를 한 거네, 거의. 뭔가 자유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았나 음, 보다. 그리고 그리고, 스칼렛 요한스는 이 영화를 찍을 때 되게 어렸는데, 영화에서는 어, 뭐 대학 졸업하고 25살 뭐 이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은 17살 때 찍었다고 해요. 너무 진짜 어려워. 너무 어리다. 야, 이 연기가 가능했는지 진짜 너무 감탄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그냥 저도 스칼렛 요한슨이 한 23쯤에 찍은 영화라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봤는데 음, 미성년자 때 찍었다는 거야. 그 너무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되게 어른처럼 진짜 어른처럼 나오는데 맞아. 진짜 너무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되게 어리고 아직 막 커리어도 많지 않을 때고 그래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영화 첫 번째 장면 보면 분홍색 속옷을 입고 뒷모습으로 누워있는 장면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그죠 그죠. 그거를 스칼렛 요한슨이 되게 찍기 무서워했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소피아 코폴라 감독님이 자기가 똑같은 그 속옷을 입고 그 장면을 혼자 찍었다고, 자기가 찍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귀여운 일화입니다. 특별히 다 커플, 내보내고. 커플 속옷으로 같이 찍어주셨다고 했네요. 정말 그리고 이 사려졌다. 영화의 OST를 부른 에어라는 가수가 음. 있는데 요 가수들도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랑 같이 작품을 몇 개 했었어서 천하사살 소동에도 이 에어 분들의 OST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또 다른 트리비아가 있을까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영화에서 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줄거리를 혹시
라임 씨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은 도쿄인가요? 네. 교죠? 네. 일본의 불시착한 두 남녀가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 명은 사진작가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남편이 도쿄로 출장을 오게 돼서 그 남편을 따라온 이제 막 갓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 셜록과 이제 한창 배우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중년의 미국 액션 배우 밥 해리스가 일본에서 Make It Century Time이라는 위스키 광고를 찍게 되면서 도쿄에 오게 돼서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호텔에 묵게 된 거예요. 근데 샬롯은 이제 남편은 계속 일 때문에 뭐 어디 나가고 해서 혼자 호텔방에 남아있고 밥은 밥대로 자기가 CF를 찍고 뭐 화보를 찍고 하는데 일본이랑 통역을 하는데 말이 너무 안 통해서 고초를 겪고 또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가족과 아내와 또 편지를 통해서 팩스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지만 뭔가 그냥 마음의 물리적인 거리만 먼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외로워하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몇 번 마주치다가 바에서 이제 대화를 트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 한 번도 서로의 이름을 정식으로 소개를 하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우리 뭐 할까? 뭐 하자 해서 또 뭘 하러 나가고 샬롯의 친구들을 밥이 또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샬롯의 어떤 그런 깊은 속마음이나 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이나 관계에 대한 어떤 정서, 느낌, 생각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나누고 서로의 어떤 지금 삶에 있어서의 위치에 대해 교감을 나누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밥도 그렇고 샬롯도 그렇고 자기가 원래 있던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거니까 마지막에는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 이별 속에서 또 어떤 뭐랄까 각자 낯선 타지에 와서 굉장히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서로를 통해서 자기 안에서 길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마음, 서로를 통해서 거울처럼 자신의 외로움을 비춰보았던 두 사람이 마침내 말을 넘어선 교감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어떤 언어들을 또 서로의 귓가에 속삭이면서 두 사람이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와우. 정말 좋은 줄거리였어요. 너무 좋은 감상이 담긴 줄거리였어. 오늘 방송에서 할 말 다 해버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나 지금 들으면서 라임 씨 이따 코너에서 말할 걸 지금 다 말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저도 저희 이 좋은 좋은 기운의 여세를 몰아서 더 영화에서 진짜 좋았던 장면들, 인상 깊었던 장면들 좀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수카 씨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일단 도대체 저 배우가 여기 일본까지 엄청난 배우 출연료를 받으면서 찍으러 온 게 뭘까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산토리 위스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산토리 위스키를 촬영하는 장면인데 이 통역자라는 사람과 말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재미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 조금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좋았습니다. 아, 이거는 왜 소피아 코폴라가 빌 머레이를 원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맞아요. 되게 잘하잖아요. 그 약간 당황하면서도 이게 어, 대체 무슨 상황이지라고 하면서도 계속 어,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 연기에 잘 녹아난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그 되게 그 주변 너무 촬영 좋았어. 감독분들이나 이런 스태프들도 되게 뭔가 이 바페리스를 막 그렇게 떠들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냥 자기 할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냥 자기 일을 맞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한편으로 이게 음. 사실은 외국인의 눈에서 비춰진 일본의 단편을 보여준 거니까 그게 그쵸. 뭔가 조금씩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음. 네, 그랬어요. 사실 라임 씨가 말한 부분들 오리엔탈리즘적인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뭔가 특히 발음에 대해서 맞아요. 비웃거나 이럴 때 뭔가 뭐 영어 발음이라는 게 사실 미국인들이 쓰는 영어도 방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영어가 출발한 거니까. 아무튼 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L과 R을 구분을 못하는 거 가지고 유머로 삼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2020년에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음,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낯선 민족지 같이 막 원시 부족을 관찰하는 느낌이라거나 되게 막 관광객적인 시선으로 막, 여기 뭐 도쿄타워야, 막 여기 시부야야,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그 도시도 철저하게 자기랑 소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과 맞아요. 소통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너네가 나는 꼭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그 배경을 막 이용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단 그 배경도 영화에 계속 이질적으로 머물러 있는 느낌이 되게 딱 좋았다는. 저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도 찾아보니까 엄청 욕을 분들 되게 이거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리뷰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 그렇군. 그래서 되게 오리엔탈리즘적이고 되게 약간 같은 동양인으로서 갑자기 여기서는 이제 동양인과 자기 일본인을 자기가 동일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동양인으로서 좀 보기 불편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이라는 것 자체가 서양 문화권에서 되게 좋아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서 되게 엄청 좋게 그들이 좋아하는 요소만 뽑아서 보여주는 일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는 되게 반대였어요, 이 영화에서는. 맞아,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다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들도 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친절하지 않은 못된 음, 일본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정말 여행으로 간 곳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간 내가 정말 새로운 곳에 가고 그곳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 못된 곳이야.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음, 이상해 보이고 나는 정상인데 저 사람들이 다 비정상처럼 보이고 뭐 그 나라가 굳이 일본이어야 했냐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소피아 코폴라가 직접 일본에 가봤다고 하니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라임 씨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또 되게 일본의 밤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날 것 그대로 매력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장면 루카 씨가 되게 좋아하신다고.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파티에 가서 노는데 진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억지로 영어를 해가면서 막 놀잖아요. 음.
그래서 막 그렇게 실컷 놀다가 뭐 잘못 걸려서 그래서 뭐 뛰어다니고 거기서 막 뛰어다니는데 사람도 엄청 많고 택시 겨우 잡아 타고 그러다 가라오케 가가지고 나랑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노래방에서 놀고 나와서 완전히 지쳐가 탈진했을 때 되게 새벽 4시의 느낌으로 둘이 노래방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맞아요. 딱 거기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친구랑 같이 일본에 갔었어요. 그때도 친구랑 같이 밥을 먹고 그 밤거리에 쇼핑을 하다가 가라오케 갔다가 다시 또 바를 가서 놀다가 새벽에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 근데 너무 그때의 기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봤던 그거랑. 음, 그래가지고 참 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성견 지명이 있으셨네요. 일찍 갔다 오시다니.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라임은 혹시 좋았던 장면 뭐가 있나요? 저는 샬롯이 호텔방에 혼자서 보내는 모든 장면들이 다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 호텔 방 안에 창가에서 밖에 내다보면서 흘러가는, 가만히 있는데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도시의 낮과 밤의 풍경이라던가, 침대 위에서 그냥 정말 속옷이나 잠옷같이 정말 편하게만 걸친 채로 누워있거나, 멍을 때리거나, 뭘 듣거나, 어딘가를 바라보거나 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 잠에 못 들고 있는 모습들, 친구한테 전화하다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울어버리는 모습이라던가, 음. 그런 거 다. 테오도르 같죠? 맞아요. 다들 말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 스파이크 존즈 감독님의 허라는 영화 속에 테오도르라는 캐릭터와도 굉장히 겹쳐서 제가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좋아하나 봐요. 음. 저도요. 근데 약간 누구나 다 그렇게 외로움을 갖고 있고 외로울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는 요새는 잘 안 그러거든요. 음. 이거 완전한 저의 얘기인데 요새는 안 그러는데 유독 그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혼자 외로워서 기차 같은 거 많이 타고 다니면서 음. 좀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괜히 생각에 잠기고 괜히 산책을 나가서 괜히 외로워하고 이걸 약간 그때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되게 그런 거랑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낯선 곳에서 가면 조금 더 그게 극대화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저는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그때가 너무 많이 떠올라서, 여기서 보면 그 밥은 되게 막, 일본인들은 키가 조그만데 자기 혼자 키가 커서 고생하잖아요. 근데 저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큰데, 저 혼자 되게 조그매가지고, 되게 뭔가 너무 다르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저도 스카 씨처럼 그냥 괜히 센치해지는 그런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이 되살아났던 영화인 것 같아요. 특히 라임 씨가 말씀해주신 그런 모든 장면들. 맞죠. 그 친구랑 전화하다가 나 오늘 절에 가서 스님들이 뭐 종을 치는 걸 봤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 이렇게 하면서 어, 울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 너무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냥 되게 막 맞아. 사실 뭔가 새로운 도시에서 막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이 있잖아요. 막 내 자아가 찾아질 것 같고. 맞아. 근데 그런 게 사실 너무 순진한 거고, 진짜,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도 많고, 그런 감정들이 너무,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새로운 곳에 가서 막 몇 개월씩 살면은 새로운 영감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맞아. 막상 거기서 얻는 게 되게 집에 대한 그리움뿐이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혼내라는 그 음, 가수가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 다 유명하니까 네. 좋아합니다. 거기 혼내의 No Place Like Home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혼내에 가수 두 명이 일본에 가서 살다가 너무 집이 그리워서 그때 쓴 곡이라고 해요. 근데 그 노래를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제 집을 그리워하면서 외국에서 엄청 많이 들은 거예요. 이 노래도 많이 생각났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혼내 되게 좋아하는데, 혼내는 일본을 좋아해가지고, 자기 밴드 이름도 혼내라고 맞아요. 일본어로 지었는데, 뮤직비디오에서도 일본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노래 가사에서도 일본이 등장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어쨌든, 그런 그리고 혼내도 혼내,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맞아. 그래서 제가 처음 유럽에 갔을 때 딱 그랬거든요. 저는 유럽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었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늘 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처음 갔을 때가 제가 약간 별로, 상태가 안 좋을 때, 뭔가 정신적으로 상태가 별로 안 좋았을 때 갔는데, 그때 제가 샬롯이 친구한테 그랬던 것처럼 뭐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게 되게 그 이질감이 너무 큰 게 나는 여기에 오는 것을 너무 꿈꿨었는데 막상 여기에 나는 발 딛고 서서 내가 그토록 그리던 풍경을 보고 있는데 내 속은 내 어떤 꿈이나 이 바깥에 어떤 펼쳐지는 풍경들과 너무나 이질적으로 동떨어져 있다는 게 더 뭔가 괴로운 동시에 그게 저 자신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도 좀 외롭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 당시가 되게 그런, 뭐랄까, 그 호텔방 안에서 혼자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어둠 속에 부유하던 기억들이 나는데, 일본에 혼자 갔었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때 느꼈던 외로움은 유럽에서 느꼈던 외로움과는 좀 다른, 류의 것이긴 했지만, 이 낯선 도시에서 혼자 가서 느끼는 그런 이질적인 어떤 느낌이나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 표현된 것도 사실은 그냥 뭐랄까 우리가 살면서 굳이 꼭 낯선 어떤 장소로 가지 않아도 내 지금 이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되게 익숙했다가 갑자기 낯설어지는 내 안의 풍경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이런 관계에서 오는 어떤 이질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유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걸 좀 더 극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죠. 게 배경 설정이니까. 뭔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알 수 없는 막 그런 느낌 같은 거? 이 공간에서 뭐 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막 이런 그런 막연함이 그 배경에서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바깥의 사람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나와도 소통이 안 되는? 맞아. 그래서 그 샬롯이 무슨 소울 서칭 뭐 그런 거 듣잖아요. 네. 명상 테이프. 근데 그거 되게 민망해 하잖아요. 나중에 들켰을 때. 그게 뭔가 맞아. 자기도 되게 바보 같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래도 혹시 막 이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걸 들은 그런 게 너무 소소하지만 공감이 잘 가서 음, 저도 막 유튜브에서 가끔 뭔가 그런 거 듣다가 역시 아니구나.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사실 그런 게 뭐,
누군가한테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샬롯이 그렇게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부유하고 하다가 밥을 만나서 밥이랑 얘기를 하다가 침대에 누워서 둘이서 같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샬롯이 I'm so mean 하니까 밥이 mean is okay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막 샬롯이 자기는 자기 발가락도 되게 멍청한 사진, 발가락 찍는 그런 멍청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사진에도 뭐 그렇게 크게 재능은 없는 것 같고 글도 써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밥이 그런 샬롯한테 그냥 계속 글 써, 계속 너가 할 일을 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까 그 소울 서칭 그런 거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더 샬롯한테 용기? 동기? 뭔가 그냥 용기, 동기라는 말로도 표현될 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 너 그냥 계속 살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뭔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되게 회의하고 있던 샬롯한테 너 존재해, 너 살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이 저는 샬롯에게도 밥 자신에게도 그리고 누군가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선물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좋네요. 음. 저도 그 둘이 침대에 같이 나란히 누워있는 장면 진짜 좋았어요. 음. 그냥 발가락 사진 찍고 멍청한 사진 찍으면서 발가락 살아요. 엑스레이도 실제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맞아, 병원 가서. 아, 그리고 되게 그 둘이 딱 그 침대에 누웠을 때 발가락을 이렇게 되게 다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밥이 손으로 발을 딱 이렇게 한번 만져주는데 그게 되게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음, 맞아요. 거기가 킬포죠, 진짜. 킬포. 킬포. 저한테는 약간 최고의 로맨스 영화이기도 한. 그래서 그러네. 제가 이 영화를 최근에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친구가 아, 되게 그건 자기가 본 멜로 영화 중에는 제일 냉정한 축에 속한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되게 막, 그렇게 냉정한 영화였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확실히 그 친구가 그렇게 느낄 만한 지점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음, 음. 냉정과 하지만 열정 그런 사이, 온정. 작은 터치들이 너무 좋은. 여행을 가서 그 어떤 여행지에 대해 기억에 물어보면 그 여행지에 좋았던 뭐 건축이나 자연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난 새로운 그 나라 사람이 내 기억의 어떤 기초가 된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 사람이 사람, 중요하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도 보면 사실 도쿄라는 데 왔지만 둘은 사실 먼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은 나라, 언어권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구나. 동시에 또 둘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 때문에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게 약간 어디까지 호감이 될지도, 어느 정도까지의 호감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서로 조심스레 다가가는 그런 것도 사실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맞아. 뭔가 음. 그런 긴장감이 오히려 더 긴장이 되게, 계속 흘러 있어요, 영화에. 맞아. 근데 그런 게 그 너무 좋은 것 같아. 긴장이 막 긴장하게 되는 긴장이 아니라 되게 두 맞아. 사람한테 어떤 보이지 않는 투명 망토 같은 거를 두 사람이 각각 쓰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망토는 물로 된 것이라서 그 물이
보이지 않는 그 물방울들이 서로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잠깐 이어지기도 했다가 흐르다가 이렇게 또 살짝 물러나기도 했다가 그런 음. 느낌? 저도 뭔가 이 둘이 사실 뭔가 로맨스를 필요로 한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 삶에 그치. 뭐가 더해진다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너무 그냥 이대로 있고 싶지만 이대로 있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진짜 되게 모순적인 감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뭔가 그런 서로가 딱 그 제로의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로의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게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보통의 로맨스가 막 뭔가 누구에게 더 주거나 내 인생을 뭐 바꿔주거나 막 이런 식이잖아요. 더하거나 빼는 건데 이 영화는 되게 제로에서 제로로 그냥 이동해가는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사실 둘 자체가 별로 부족한 거나 뭔가 그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맞아 객관적으로 사실 객관적으로 샬롯은 예일대 나왔고, 맞아. 이제 사실 샬롯의 앞에는 샬롯이 원하는 건 뭐든 될 수 있을 것 같고, 남편도 잘 나가는 사진작가니까 괜찮고, 파페리스도 그렇고, 잘 나가는 배우고, 음, 그래서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음,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어딘가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러운 거야. 맞아. 되게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배부른 배부른 영화야. 어떻게 보면. 그치. 아, 근데도 참 공감 못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들이 느끼는 어떤 그 허무감에 대해서 맞아. 나는 그런 근데 게 참 그래서 재밌. 되게 이 음. 배부른 고민인데? 라는 걸 느끼는 순간 아 이게 소피아 코폴라 영화지? 이게 딱 생각이 들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쵸. 원래 사람이 조금 그런 게 있대요. 너무 행복하고 다 갖춰진 것 같아도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심리적으로 지금 나한테 부족한 게 뭐지? 나한테 없는 게 뭐지? 음. 내가 불행한 게 뭐지? 약간 그런 거를 찾는, 일부러 음. 찾아서 막 그걸 느끼는 맞아, 맞아. 근데 뭔지 약간 알 것 같아. 그런, 일부러. 그러니까 음. 정말 항상 뭔가 다들 자기 구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쵸. 조금씩은. 음. 마지막 장면을 음, 얘기하면서 다음 코너로 그럼 같이 넘어가 볼게요. 아, 저는 마지막 장면 다들 이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당연히 마지막 장면도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호텔에서 이제 밥이 떠날 때부터 너무 진짜 너무 그 아쉬움이 막 느껴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 되게 뭔가 호텔에서 어색하게 작별을 먼저 하는데, 맞아. 음, 샬롯이 되게 머뭇거리다가 그냥 되게 쿨하게 잘 가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밥이 그거를 되게 그 일본의 그 같은 그 뭐라고 하지? 비즈니스 관계자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냥 그 샬롯이 떠나는 거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표정이 너무 아 진짜 어떻게 저런 표정이 있지? 막 이런 너무 진짜 슬프고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버림받은 듯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도 있고 막 그런 표정이 1차적으로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밥이 결국 공항으로 이제 포기하고 공항으로 가기로 하는데 중간에 길거리에서 샬롯의 뒷모습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택시를 세운 다음에 샬롯한테 가서 이제 아까 라임 씨가 줄거리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딱 끌어안고 뭔가 귓속말로 뭐라 속삭인 다음에 오케이 이러니까 샬롯이 뭔가 약간 울면서 오케이 이러고 한숨을 약간 이렇게 쉬는데 그 포인트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마지막 장면은 버릴 게 없는 것 같아.
최고야. 이렇게 나물 씨의 말로 들으니 진짜 좋네요. 아, 진짜. 뭔가 눈물 고인 샬롯의 표정이 이렇게 딱 클로즈업 돼서 보여주는데, 맞아. 그 표정도 너무 좋고, 뭔가 딱 그 두 사람, 사실 사시가 말했듯이 되게 일본이라는 배경이 친절하지만은 않게, 두 사람에게 친절하지만은 않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두 사람이 딱 이렇게 귓속말하고 서로 딱 끌어안을 때는 되게 막 영화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그 골목이. 맞아. 그 두 그 사람을 순간 위한 되게, 영화처럼. 맞아. 음, 뭔가, 이게, 이 정도는 당연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막 벅차오르는, 이렇게 해야 영화지. 기다렸던, 이거지, 막, 이 정도는 진짜 해야지, 막 이런, 아, 이거지. 이거지. 일본도 이 정도는 양보해줘야지, 막 이런. 되게 맨 첫 번째 오프닝이 사실 샬롯의 등으로 시작해서 맞아. 바비 나리타에서 호텔로 오는 택시를 타면서 이제 밤거리를 보는 걸로 이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은 또 샬롯의 등 뒤에서 바비 부르니까 샬롯이 돌아보고 되게 샬롯이 앞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밥은 나름대로 도시랑 화해를 한 것 같은 그런 무드로 끝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말도 뭔지 안 들려줬다는 것도 맞아. 그거 너무 좋아. 이 영화를 네, 보는 사람이 N명이라면 N만큼의 말의 종류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여담이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바비 무슨 말을 마지막에 했느냐를 가지고 되게 막 요즘 기술도 좋고 이러니까 오디오 막 이렇게 증강해서 무슨 말을 했나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 웃겨. 정말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영화에 마음도 비밀이 하나 이해가 없어지는 가는데 것 같기도 해. 별로야. 음. 저는 상상할래요. 나도 그쵸. 그냥 그대로 상상할 남기주는 게 때마다 좋다. 또 다를 거잖아. 근데 되게 맞아. 이런 아이러니가 생각해보면 재밌다? 이 영화가 로스트 앤 트랜sl레이션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조금 음. 번역이 잘못됐잖아. 우리 영화 나올 때. 맞아.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오역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전달한 걸 사람들은 또 그걸 음. 굳이 알아내려고 해서 약간 이 영화의 의미를 또 오역하는 그런 게 계속 재밌어. 그래서 뭔가 어쨌든가 나오는 작품은 계속 그렇게 오역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쵸. 제대로 된 음, 번역이란 없고 맞아. 그런 것도 다 나름의 번역이라고 봐야 맞아, 될 수도 맞아. 있죠. 음. 음, 근데 진짜 뭐 슈카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도시에서 사람이 기억에 남는 건데 뭔가 밥이 마지막에 되게 막 눈을 현란하게 이렇게 거리를 방황하는 눈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찾다가 진짜 마법처럼 샬롯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되게 도시에 대한 엄청난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고 맞아.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도시에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을 때 도시는 되게 다르게 보이는? 자, 음, 아무튼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래서 되게 서로 약간 간질간질한 스침 같은 건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서로 약간 사랑을 확인하는 듯한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영화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의 또 다른 아까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또 다른 논쟁일 수도 있는 어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로맨스라는 너무 것에 많이 나, 대해서 사실 근데.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수카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뭔가 음, 저는 처음에 이 음. 빌 머레이 씨가 남주라고조차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아예 몰랐어. 이 둘 사이에 이런 로맨스가 생길지도. 그쵸. 그래서 뭐야 낚였다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중간에. 그래서 음, 이대로 가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라고 중간에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저는.
음. 근데 영화를 끝나고 보니까 완벽하게 제가 설득당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일반 로맨스 영화에서 바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되게 음. 그 상황에서만 딱 가능했던 감정적 교류였다고 뭔가 저는 생각을 했고 음. 되게 뭔가 하여튼 그걸 왜냐면 사랑이라는 게 또 너무 많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딱히 어떤 감정을 어떤 단어 개념어 하나로 딱 정해서 부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감정들을 전 사랑 하나로 퉁쳐서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영화에서 딱 보여줬을 때 둘 사이에 뭔가 깊은 무언가가 오갔고 그게 뭔가 각자 자기 얘기가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서로 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서로의 한 부분이 그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로 남을 거다. 이런 거에서 딱 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딱 감정이 교류가 됐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나한테 영화가 완벽하게 설득을 했다. 이 점에서 전 너무 좋았어요. 음. 딱 단편적으로 겉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저 중년에 머리 벗겨지고 있는 할아버지와 이제 갓 결혼한 젊은 갓 대학을 졸업한 이 유망한 음. 사람과 둘 사이 러브스토리라고 딱 보면은 너무 막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저도 중간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마지막은 음.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그 빌 네. 머레이는 52살이고 샬롯은 25살로 설정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막 나이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숫자로 보니까 더 너무 깜짝 놀라고 이거는 딸인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근데 거울이네요, 그러면? 25, 그쵸. 22? 52, 25 그쵸. 진짜 거울 같아. 일부러 그렇게 한 느낌도 있긴 있다. 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쵸. 표층적인 걸로만 딱 봐서 그렇지 그 심층적인 의미가 또 음, 다른 게 그렇게 해석할 맞아. 때가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 그쵸. 그 예전에 했던 아사코도 로맨스 음, 영화라고 선정이 됐고 그렇게 나왔고 딱 음, 로맨스 영화로만 겉으로만 본다면 진짜 이상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맞아. 그 사실 그게 그쵸. 표층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심층적으로 뭔가 여기에 어떤 비유가 들어간 거고 그 상황에서 어떤 또 추가적인 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들어간 거여서 그걸 이어서 해석할 때 또 재미가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사실 저는 그랬던 거라고 봐요. 맞아. 이 나이를 보니까 더 확실히 하게 되네, 그게. 25, 52. 너무 재밌죠. 음, 저는 약간 두 사람이 꼭 뭐 이어졌으면 좋겠다, 로맨틱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본 영화는 아니었지만, 맞아. 되게 처음에 봤을 때는 빌 머레이가 그냥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을 남긴 배우로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음, 그냥, 뭐, 빌 머레이가 남주일 수도 있지. 뭐, 로맨틱 코미디도 잘하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봤었거든요. 음, 그거 되게 실제로도 실제로가 아니라 영화 속에서도 뭔가 그 캐릭터를 되게 설득력 있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뭔가 맞아. 되게 막 어린 여자의 환장한 중년 아저씨라기보다는 되게 조심하려고 하고 오히려 좀 관계를 쳐내려는 듯한 샬롯은 약간 호기심을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맞아. 오히려 오히려. 좀 되게 쳐내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 그런 부분이 오히려 되게 긴장감이 있어서 좋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왜냐면 더 음. 잃을 게 많거든, 아저씨가. 아, 맞아. 그래서 더 그렇죠. 주저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되게 약간 프렌즈의 챈들러 같은 어, 이상한 약간 시니컬한 유머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확실히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음,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에서도 케이라 나이틀리와 마크 러팔로 갑자기 지금 둘의 정확한 배역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둘 사이에 음, 로맨스가 있을 법 말 법 하잖아요. 맞아. 근데 마크 러팔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별거 중이었지만
근데 영화 마지막 결말에서 키라 나이틀리는 이제 오히려 예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을 버리고 마크 러팔로를 선택하는 듯한 그런 결심을 했는데 마크 러팔로가 예전 별거 중인 그 부인과 더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을 접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음. 저는 그게 비긴 어게인에서 가장 좋은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뭔가 약간 사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사랑으로 잊는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자신이 더 성숙해지는 어떤 한 단계가 레벨업 되는 그래서 뭔가 조금 기대지 않게 함을 그런 걸 주려는 것 같아서 그런 결말이 좋았고 실제로 둘 사이에 키스씬이 있었고 촬영을 했는데 영화에 넣지 않았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사랑도 토너게 되네요라는 영화에서는 둘 사이 마지막에 도저히 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입술이 맞닿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뭔가 약간 뭐지? 둘 사이를 갑자기 이문하는 건가? 되게 조심스럽더니 마지막에는 결국 긍정한 건가? 이렇게 시각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 이 도시를 떠나기 전에 뭔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확신을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느꼈고 이 영화가 내내 말하고 있는 게 뭔가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계속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실 우리가 막 살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랑 이거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이 뒷방을 통해서도 제가 영화에 대해서 느낀 감상을 이런 여러분 청취자분께 잘 말씀드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뭔가 내 감정을 사람을 뭐 딱 끌어안거나 뭔가 우리 사이에 접촉이 있었을 때 내 감정이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약간 그대로 좀 전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둘 사이가 전혀 닿을 것 같지 않다가 근데 둘이 딱 입술이 맞닿았을 때 뭔가 그냥 되게 감정을 넘겨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나을 때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말은 들려주지 않고 행동만 담아낸 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스카 길게 씨의 말했네요. 해석이 너무 좋아요. 정말 길게 저도 말했네요. 아니에요. 진짜 약간 비긴 어게인에서는 키스씬이 삭제되고 이 영화에서는 키스씬이 되게 오히려 강력한 한 방일 수 있었던 이유를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그 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사실 뭔가 남녀 사이의 어떤 애정? 뭐 이런 걸로만 말할 수 없는 동지애, 우정 이런 거였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외로운 한 인간과 한 인간이 만난 거예요. 맞습니다. 키스는 키스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아니 지금 리듬감이 약간 뭔가 어떤 계시를 받고 와서 말하는 것 같았어. 약간 그 소울 서칭 그런 건 줄 알았어. 여러분이 보신 건 여러분이 보신 게 아닙니다. 그냥 느끼세요. 오.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다고요? 잘 느끼고 네, 계시군요. 동역이 됐습니다. 네. 행간의 네. 그것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뭐야 이러는데 그냥 보고 나면 느끼게 되잖아요. 맞아. 아니 그게 되게 진짜 필연적인 장면이지 않아요? 진짜? 그거는 진짜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네. 저도 되게 막 억지로 로맨스를 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지만 이 영화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치 대부 1, 2가 있고 3는 사족이라는 사람이 많지만 뭐 3 정도 좀 양보해줘도 되지 않니 이런 느낌이랑 이런 느낌은 아니네. 아무튼 그거랑은 다르지만 뭐야? 네. 이어서 그 얘기도 해볼까요? 영화 그녀와의 유사성에 대해서. 사실 사랑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가 먼저 나온 영화고 거의 10년의 간격을 맞아요. 두고 나왔나요, 허와? 네네. 그쵸. 저희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나? 그 스파이크 존즈 감독님이 허 감독님인데 이제 두 분이 부부 사이였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죠? 허는 어떻게 보면은 이혼 후의 후일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어떤 소피아 코폴라가 결혼을 했지만 되게 외로웠을 때 그런 감정을 담아낸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두 영화 사이에 약간 유사성,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두 영화를 묶어서 편집한 유튜브 클립 같은 것도 있고 라이금 씨가 찾아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어떤 유사한 요소들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뭔가 내가 수많은 별빛이 반짝거리는 도시 안에 있는데 여기가 다들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제대로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전반적으로 두 영화에다 흐르고 있어서 그게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에도 팩스나 전화가 나오지만 서에서 나오는 어떤 편지 쓰기라든지 마지막에 진짜 테오도르가 예전 부인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것들이 되게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서 10년을 걸려서 도착한 편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영화끼리에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 영화끼리 교신이 되고 있는 느낌. 음. 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장 유사한 거는 그 같은 농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 25년을 바비 아내랑 살았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근데 사실 잠자는데 인간이 3분의 1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8년을 깎아서 뭐 16년 정도만 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맞아. 허에도 그대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맞아. 그걸 보면 진짜 둘이 뭔가 농담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맞아. 맞아. 음, 음. 그래서 이 두 영화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두 사람이 소피아 코폴라와 스파이크 존즈라는 두 사람이 맺었던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남긴 것들, 남은 것들이 어쩌면 이 영화에 반영이, 그러니까 각자가 본인들이 그걸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주제 자체가 통하잖아요. 나의 관계, 나의 삶, 나의 정체성에 찾아온 어떤 위기나 혼란 속에서 부유를 하던 어떤 한 개인이 다른 어떤 타인을 통해서, 허에서는 테오도르가 사만다를 통해서, 여기서는 샬롯이 밥을 통해서, 밥이 샬롯을 통해서 자신을, 그리고 내가 잊었던 혹은 잊고 지냈던, 아니면 정말 새로운 어떤 자기 안의 땅을 마주하고 잊었던 것을 다시 되돌리고 기억하면서 내가 상처받았다고도 생각 못했는데 상처받았던 어떤 아픔, 외로움들을 어루만지게 되는, 그래서 정말 아까 나물 씨 말처럼 뭔가 오래오래 돌아서 편지를 누군가한테 혹은 나 자신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면에서도 통하는, 너무 비슷한 것 같고,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도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거기도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네요. 관계가 끝이 나도, 그리고 뭔가 관계가 흔들려도, 그게 타인과의 관계든 나 자신과의 관계든 계속해서 서로에게
남겨서 뭔가 조각이 되고 그 조각들이 흩어졌다가 지금이든 먼 훗날이든 다시 나라는 조각보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는 영화들인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좋네요. 무엇보다 외로워요. 참. 맞아. 외로운데 그 외로움 곁에 이 영화가 있음으로 해서 외롭지 않게 돼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저도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뭔가 다음에 또 교환학생이나 그런 어떤 타지에서 외롭게 되는 혹은 그냥 내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외로워지는 경험을 할 때 이 영화를 떠올리면 이 영화가 있으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정말. 그럴 좋다.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 혼자 좋다. 여행 갔을 때 네. 불 다 꺼진 숙소 안에서 그때는 그때 가을이었구나. 가을이었는데 밖에는 막 풀벌레 소리 들려오고 되게 산속이었는데 거기서 저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음, 외롭지 않더라고요. 따뜻하다. 진짜. 그럼 영화에 대한 또 할 얘기 있나요? 나머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저희 그들 각자의 영화관에서 우리들 각각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면서 좀 더 정리를 해보기로 해요. 저는 근데 이게 네. 뭔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어지는데 제가 좀 외로움을 느낄 때는 이상하게 그렇게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싶더라고요. 허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에서는 둘 다 이렇게 높은 호텔방이나 아니면 높은 아파트에서 바닥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밤에 내려다보는 거다 보니까 되게 반짝인단 말이에요, 도시가. 사람들도 막 지나다니고. 근데 이게 달랐던 게 허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똑같이 끝나는데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내려와서 막 사람들 사이 스쳐 지나가면서 중간 길 한복판에서 끝났잖아요. 맞아. 그 차이가 되게 재밌었어요. 엔딩의 차이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게 해서 이 영화는 역시 나에게 참 좋은 영화다. 우리 모두가 다 계속 느끼는 그런 군중 속의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좋은 영화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되게 그 두 영화가 다 도시의 불빛이 되게 매혹적으로 어쩔 수 없이 홀리게 되는 그 야경이 있잖아요. 도시에 살다 보면은.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허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에서 제기했던 질문 같은 거에 대한 답을 한 거일 수도 있다고 느낀 게 그 도시의 야경? 불빛들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뭔가 샬롯이 방 안에서 혼자 있으면서 내려다보는 불빛이라는 거는 여전히 되게 나랑 차단되어 있고 약간 되게 우주처럼 막 우주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거를 해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해독해내면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게 될 것 같은 이상한 막연한 기분이 드는데 그 동시에 되게 여전히 난 아무것도 알 수 없이 되게 혼자인 것 같다는 기분으로 다시 수렴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강했거든요. 그 샬롯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근데 퍼에서는 내가 풀었어. 그 불빛들이 서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를 내가 풀었어. 이런 느낌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 뭔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거는 말로 할 수 없지만,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영화는 제가 또 나중에 보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샬롯에 엄청나게 공감을 했다가, 나중에 두 번, 세 번 다시 보니까, 제가 샬롯과 밥 사이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어, 샬롯의 나이와 밥의 나이가 아직 저한테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밥처럼 어느 정도는 삶에 익숙하기도 하고 노련해지기도 했는데, 여전히 뭔가 힘든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또 샬롯처럼 진짜 모든 게 다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그 사이에서 있으면서 두 사람에게 양쪽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사이에서 계속 제가 진동하면서 앞으로도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라임은 어떤가요? 사람은 외롭다. 왜 외로운가? 왜 외로울까요? 태어나서 이 녹음을 하러 오는 길에 사과 뮤직에서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사운드 트랙을 듣는데 앨범 자켓이 빌 머레이가 그 딱 호텔 방에서 딱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이더라고요. 빌 머레이도 방 안에 혼자 잠겨있고 샬롯도 방 안에 혼자 잠겨있고 테오도르도 방 안에 혼자 잠겨있어요. 근데 방 안에 혼자 잠겨있을 때 우리가 제일 솔직해지잖아요. 뭔가 나를 가장 외롭게 하는 어떤 관계나 바깥의 어떤 일들에서는 내가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면을 쓰고 있다가 혼자 있는 딱 그 방 안에서는 그 모든 하루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일어났던 나를 휘젓고 있는 내가 부유하고 있는 어떤 감정들 사이에서 내가 오롯이 나로서 어떤 가면도 쓰지 않고 나 자신을 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래서 어쩌면 첫 장면에서 그렇게 거의 발가벗은 모습으로 시작된 것도 뭔가 발가벗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외로움을 바라본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바라봄으로써 외로움이 외로움으로써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외로움만으로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좋네요. 이 영화 묘하게 도쿄가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비 떠나는 길은 보여주지만 도쿄를 떠나진 않고 끝나잖아요, 영화가. 그죠? 그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한테. 어, 뭔가가 일부가 남은 것 같아, 그냥 그 영화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음, 공항에서 뭐 떠나는 소리라든지 공항을 찍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길에서 딱 마무리가 되는. 음. 음,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시간에 맞아. 조각이. 여운에 음, 젖어 있다. 그러면 저희 뭐 오늘 녹음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줌 녹음이 처음인데 사실 저도 처음이어서 이게 어떻게 들릴지 제대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하필 이 영화를 이렇게 줌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 그래서 약간 허 좋아요. 같기도 하고 그러네. 나의 사이버 친구들. 어, 버퍼링이 있는 사이버 친구들. 그렇게 그다지 스마트하지 않아. 라임은 오랜만에 어땠나요? 잘 잘 것 같아요, 오늘. 좋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되게 불면 상태잖아요. 제가 요즘에 자꾸 좋은 막 결론. 깨거든요. 오늘은 잘 음, 자야죠. 정말 그건 좀 감동인데. 나물 씨는? 응? 저도 라임처럼 간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고통의 인생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아무튼 그러면 클로징을 해주시겠어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잘 자요.